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킹스맨 예산안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됐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원래 어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네. 합의했었던 날인데요. 그 본회의 처리 대신 예산안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는 했군요. 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할 예정인데요. 법정 시한인 2일에서 무려 19일을 넘겨서 올해도 늑장 처리됐습니다. 네.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만나서 최종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고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합의가 어제 이루어졌지만 본회의 처리가 하루 늦어진 것은 네. 어제 합의안을 토대로 기재부의 그 예산 세부 명세서 작업을 해야 하는 어떤 실무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이 작업 시트 작업이라고 부르는데 통상 15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작년이 가장 늦게 예산안 처리한 해인데 네. 자, 이번에 혹시나 기록 세우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오명은 피하게 됐네요.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예산안 늘 늑장 처리한 기록 이걸 갈아치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그런 최장 늑장 처리 비판은 피할 수 있게 됐기는 하더라도 여전히 3주나 지각 처리하는 데 대한 불명예 기록 이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어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예산안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그래서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20일에라도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2 협의체까지 가동을 했지만 협상 과정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이 가능하다 이 전망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최종 예산안 정리가 된 상황인데 증감액을 좀 분석을 해보시죠. 네, 지금 앞서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 지출 656조 9천억 원, 657조 정도 규모로 편성을 해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을 감액을 했어요. 또 이제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총액이 줄어드느냐 그것은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개별 사업들을 좀 다 반영을 해서 이 4조 2천억 원만큼 줄인 만큼 또 증액할 예정이다. 그래서 전체 증감액 규모를 합산을 하면 총 규모가 정부 원안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또 증액되는 이제 금액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측에서 계속 증액을 강조해 오기도 했던 이 연구개발 예산 6천억 원 정도 순증하기로 했고 또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정도 증액할 방침이고요. 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지원 예산도 3천억 원 정도 신규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안이 정부 원안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입니까? 네, 그렇죠. 아까 총지출 657조 정도 규모라고 했는데요. 이제 증액 또 감액을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자, 쌍특검 또 이런 정치 현안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연기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합의안 마련한 게 환영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권 소식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총선 앞두고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추대론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먼저 보면 어제 상임 고문단 회의가 있었네요. 네, 국민의힘 어제 오전에 상임 고문단 5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 원로들을 모시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 듣는 자리였는데요. 이날 오찬에는 신영균 상임고문단 명예회장 그리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고문들이 참석을 했어요.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로 이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또 그 어제 자리에서도 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의견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석회의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때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의견 들었는데 당신 결론이 나지 못했어요. 어제 상임 고문단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윤재호 권한대행이 그동안 중진 연석회의, 네. 뭐 비상의원총회, 또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뭐 예. 이런 여러 자리를 통해서 원내외로 의견을 모아 왔었는데요. 어제 오찬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오늘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할까 한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만 남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되고 나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라고 밝혀서 비대위 구성 결정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음을 짐작할 수 있게 했고요. 네. 또 어느 정도 좀 여론이 성숙한 측면이 있다.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제 상임 고문단 회의 과정에서 이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말이 나왔다면서요? 네, 뭐 대한민국에서 이순신 장군 언급하는 거는 뭐 그만큼 뭐 비장하다, 또 운명론적인 이순신 장군. 네. 그렇죠. 뭐 당위론을 좀 설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일 것이고요. 네. 또 유흥수 상임고문이 이 간담회가 끝난 후에 기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는 없는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을 갖고 임진 외란에서 승리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 상황이 배 12척이 남은 상황이다.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 배 12척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는 그런 중지가 모아졌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아하. 물론 이제 일부 원로들 사이에서는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특수관계로 인한 수직적 당정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뭐 문제 의식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불가론까지 간 것은 아니고 정치 경험이 없는 게 오히려 무색 투명해서 젊은 층의 호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장점이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결국 어제 상임고문단 오찬 자리는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에 힘을 실어줬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께에 비대위원장 정해질 것이다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오늘 뭐 최고위 열고 이러면 네. 주말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사실 안팎으로 지금 한 장관 등판을 띄우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 지금 분위기 한참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대감도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여론 수렴 과정이 한동훈 등판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당위성을 심어주기 위한 이벤트가 이어진 것이다. 또 여론 수렴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또 이건 결국 대통령에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아하. 이렇게 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한 장관을 대체할 좀 그런 새로운 신선한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우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한 장관이 맡을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또 한 장관 스스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또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면요. 민주당도 역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이낙연 신당 창당 관련해서 김부겸 전 총리 만나서 입장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예.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독대 회동,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과 당 통합을 위해서 만나고 충분히 대화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수습 방안을 해야 된다, 좀 찾아보라고 권했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또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어른이신 김 전 총리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는데, 네. 뭐 다만 뭐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김 전 총리가 지난 5월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정치권과는 좀 선을 그어온 셈인데요. 그동안 이제 뭐 경기 양평에 있는 본인 자택에만 계속 머물러 오다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대표와 공개적으로 만난 것도 처음이고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등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연기하면서 김 전 총리와 이 대표의 회동을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한 적이 있어서 예. 또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와 이 전 총리가 소통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해석도 있지만 시사회에서 만났었고요. 또 지금 또 연이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 이게 이낙연 전 대표 고립작전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모종의 소통 끝에 이 대표를 네. 만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지만 음흠. 어제 회동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당의 변화보다는 단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졌기 때문에 음흠. 제3신당을 추진하는 이 전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고립되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김 전 총리가 좀 화합형 인물이고 그렇죠. 또 강한 주장을 하거나 분당, 탈당, 뭐 신당 이야기를 세게 할 그런 스타일은 원래 아니거든요. 그런 스타일 아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이 전 대표 측과의 물밑 대화를 촉구하기도 한 만큼 정말 좀 진정으로 통합과 안정이 필요하고 이 대표가 이걸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거제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최근에 당 지도부 중에 다수가 예. 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그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또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해야 한다 이런 네.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김 전 대표가 이제 이런 주장을 좀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어떤 취지는 지켜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앞으로 이재명 대표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특히 원칙과 상식 그 네 분의 의원 있잖아요. 네. 만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의미 있는 행보 보일 수 있을까요? 당내 비주류에 이제 그 비명계 4인으로 네.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이 통합 비대위 구성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었는데 사실 어제 회동에서는 그게 구체적인 그 총선 체제에 대한 제안이나 논의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뭐 지금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이 전 대표라든지 비명계를 끌어안는 그 퍼포먼스가 좀 부족해 보이면 네.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 행보를 또 시작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통합하고 끌어안는 모양새를 좀 제대로 좀 취해져야 될 것이다. 이런 그런 그 기대감들이 있고 그래서 네. 이런 행보들이 앞으로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민주당 상황 잠시 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낙연 전 총리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날씨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요. 네, 너무 야, 좋습니다. 한파 경보가 떨어졌네요, 서울에. 네, 북극발 최강 한파. 이름도 네. 북극발이라서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이 어제 오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예. 서울에도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지난 16일에서 18일에 서울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서 이 한파 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이고요. 중부와 경기 북부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그밖에 내륙 지역들은 이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출근길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체감 온도가 지금 매우 낮다면서요. 네, 현재 기온이 약 영하 13.7도, 예. 체감 온도는 약 영하 21도 정도로 이야. 예, 말 그대로 정말 역대급 역대급이네. 한파인데요. 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최저 기온이 영하 19도에서 영하 5도 사이를 기록하고 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7도,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로 하루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도 문제지만 일부 지역에는 폭설도 내린다고 하는데요. 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 많은 곳에 최고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많게 40cm가 넘는 굉장히 큰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도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다고 하니 모두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한파 성탄절 하루 앞둔 휴일부터 누그러진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안전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고은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